하쌤입니다. 엉터리 개판 낸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2015년입니다. 내가 앞에서 다뤘던 오류들 실제 산인공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문제를 제기해서 7월 27일 산인공 서울센터에서 이렇게 모여서 검토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맥킨지 스킬의 전문가인 산스 박사가 지금이라도 이를 만든 원작자들을 모아서 제기된 이슈를 검토시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산스 박사는 초기 샘플 문항 가운데 문제 해결 영역의 문제 개발 주역입니다. 이분은 이승구 박사죠. 샘플 문항 개발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에서 봤던 고졸자 대상 워크북 집필자죠. 맨 끝에 있는 이분이 NCS 워크북 의사소통 영역 집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NCS 워크북이 공개된 시점은 2015년 2월이었습니다. 2월에 나도 처음 접하고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책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NCS 워크북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각각의 내용들 실제 이와 같은 책들과 대조를 했습니다. 물론 경영 관련 교과서 이와 같은 책들과도 다 대조를 했지요. 했더니 엉터리 개판이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영역 개정이 시급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NCS 워크북에 들어있는 문제 유형에 대한 구분, 이것은 사토 이니치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 구조화 관련해서는 사토 이니치 설명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스킬은 맥킨지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해결 영역의 내용들은 거의가 다 맥킨지 스킬입니다. 나도 맥킨지 스킬을 어느 정도 공부했고 실제 그것을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쉬웠죠. 자, 어쨌든 NCS 워크북에 오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 검토를 요청했죠. 검토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산스 박사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총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인공과 내가 2015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자라는 내용 서로 주고받게 되죠. 자, 산인공도 논의를 통해서 결과 도출하겠답니다. 자, 연구 용역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죠. 자, 앞에서 내가 설명했었죠.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유형 바로잡아야 한다. 산스 박사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이게 초본입니다. A, B, C, D, E, F 알파벳 순서가 바로 되어 있죠. 자, 수정을 한 알파벳 순서 보십시오. D가 C로 잘못 수정된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꾸라지를 산인공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산인공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2019년도 결국은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NCS 시험 문제에 오류가 가득했다는 거죠. 급기야 산인공이 이 표현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수정을 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말 따먹기 장난이죠. 당시 서울교통공사 NCS 문제에 이 내용이 출제됐던 겁니다. 자, 이것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작업 시간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시간은 비용이죠. 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나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은 나에게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을 줄이니까 생산성 향상 또는 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타동사죠. 내가 끌어올린다 이 뜻입니다.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죠. 그만큼 비용이 줄기 때문에 내가 판매 가격을 오히려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낮춤을 해서 이젠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죠. 이처럼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이론에 따라서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지멋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인을 짚어봐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CS를 연구하고 그 내용을 집필한 사람들 정말 성의 없이 근성근성으로 됐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NCS 900은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고 세세하고 논리적이게 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옮겼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서로 일치해야 되죠. 자, 통계표에는 60년도는 있지만 그래프에는 60년도가 없습니다. 61년도죠. 자, 이것을 오타라고 인정합시다. 인정하면 데이터 수치는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합이기 때문에 끝자리 숫자 서로 합한 것이 이것이 돼야 되죠. 근데 아니죠. 이처럼 엉터리 개판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서는 이것을 공부해서는 산업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진화한 건가요? NCS 900의 내용이 이러니까 이런 썩어 빠진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산인공이 공개한 그 샘플 문항에 들어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비율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여기에 대한 비율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비율일까요? 그리고 자, 국제 결혼이 애국인 아내, 애국인 남편의 합이라면 이것이 끝자리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근데 맞지 않습니다. 합을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표의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국제 결혼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에 따른 데이터일까? 다문화 가정은 어떤 경우를 말할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자, 국제 결혼, 이민,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싶다면 다문화 가정 전체를 두고 그리고 자, 국제 결혼, 기타 이렇게 주고 각 항목을 구성해서는 국제 결혼은 이것의 합이고 다문화 전체는 이것과 이것의 합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데이터, 이것은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엉망진창 그대로죠. 이와 같은 엉터리 개판에 통계표를 주고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초기 샘플 문항에 들어 있습니다. 통계표에 저축률 관련 항목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저축률은 어떻게 구했는지 하는 공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축률 관련 공식을 내가 임의로 잡을 수밖에 없죠. 자, 지나간 사람에게 당신 저축하고 있니?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 수 분에 저축하고 있다 하고 응답한 사람, 이것이 비율로 계산되는 거죠. 그리고 저축하고 있다는 사람 대상으로 또 한 번 더 물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가운데 얼마를 저축하고 있니? 이 공식에 따르면 이제 금액 대비 저축률이 나오고 1번에 따르면 인원 대비 저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4번 여기서 인원수를 묻고 있는데 2번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 저축 금액 가지고 인원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찾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오류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코렐 샘플 문항이죠. 물가지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물가지수 산출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경제나 경영을 공부한 학생은 이와 같은 산출 공식이 없더라도 물가지수라는 용어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외의 학생들은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자, 이 문제는 애신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경청하기, 공감하기, 사과하기, 대안 제시하기, 결국은 고객 응대 매뉴얼, NCS 워크북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크북에는 대안 제시 단계가 없죠.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이 응대 프로세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정말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문제 유형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계적 권위자인 사토이니치 설명에 따르면 매출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형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자는 설정형 문제로 답을 정해놨습니다. 자, 바른 이해를 가지고 답을 찾은 학생은 1점 마이너스 받아야 되죠. 근데 엉터리 개판으로 만든 이와 같은 문제 가지고 답을 찾은 학생은 1점 플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NCS 지구 기초 능력은 2015년도에 등장했습니다. 5년 넘게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틀을 갖출 때가 됐습니다. NCS는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받는 입직교육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머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NC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방법이 개판이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